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 알아보기 이 세션을 맡은 스티비 마케터 한세솔입니다. 2025년의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 중에서 가장 먼저 이메일 제작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하나의 이메일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총 13시간 7분이 소요된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단계는 콘텐츠 기획 및 원고 작성으로 평균 4시간 37분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디자인 및 편집이 3시간 5분, 발송 후 데이터 분석이 2시간 30분, 다음 발송을 위한 개선 작업이 2시간 55분 소요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단계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모두 콘텐츠 기획 및 원고 작성이 뽑혔는데요.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내용과 가치를 담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데이터 분석과 다음 발송을 위한 개선의 중요도, 이런 것들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는 단발성으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발송 후에 결과를 살펴보고 또 이를 바탕으로 다음 이메일을 개선하는 전략을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독자 수집과 관련된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58.9%가 홈페이지나 앱 등의 회원 DB를 통해서 구독자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4.8%가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를, 32.5%가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구독자를 수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구독자 수집 방법을 회원 구분에 따라서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기업 회원은 홈페이지나 앱 등의 회원 DB 활용 비율이 64.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개인 회원은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자를 모으는 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는데요. 구독자가 뉴스레터의 주제나 콘텐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독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은 콘텐츠를 활용한 자발적인 구독 전략을, 기업은 기존 고객을 구독자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구독자 관리, 콘텐츠, 그리고 뉴스레터 홍보 전략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회원은 콘텐츠 자체가 구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독 페이지에 노출되는 콘텐츠의 완성도, 정기적인 발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기업은 회원 DB를 구독자로 연동하고 전환하는 퍼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회원을 어떻게 구독자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회원 가입 시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는 표현이 신규 회원에게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제품 판매만을 위한 광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를 했을 때 어떤 콘텐츠를 받게 될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스티브의 사례인데요.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메일 마케팅 정보와 사례를 보내드린다, 이런 내용들을 노출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이미지인 슈즈 브랜드 그라더스의 경우에는 일상 속의 영감을 공유하는 그라더스 페이퍼를 3주에 한 번 보내드린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회원은 내가 받는 이메일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는 점을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고 싶은데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주었지 않다면 러쉬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쉬는 러쉬 줄게 구독다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 회원을 뉴스레터 구독자로 전환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 같은 채널을 통해서 회원들이 뉴스레터를 직접 구독할 수 있는 경로를 전달하고 뉴스레터를 구독한 고객들에게는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회원 DB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를 활용하면 새로운 구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 페이지를 어떤 채널에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기업 회원은 78.7%가 홈페이지와 자사몰을 활용하고 계시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블로그가 50%로 두 번째였습니다. 개인 회원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75%로 가장 높았고 블로그가 52.8%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뉴스레터의 구독자가 가장 많이 있을 만한 채널을 공략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업이라면 자사 채널을 활용해서 구독자를 확장하고, 개인이라면 자신의 팔로워들이 모여있는 SNS를 중심으로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접점은 없었지만 우리 뉴스레터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업과 개인 회원 모두 66.7%로 인스타그램 중심의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 그래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 약간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설문이 중복응답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40%, 카카오톡이 24.4%, 링크드인과 블로그가 각 20%로 비교적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를 종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이어서 페이스북이 33.3%, 카카오톡과 블로그가 각 16.7% 수준으로 개인이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채널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집행하는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레터 발행인분들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몇 가지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핍 뉴스레터처럼 콘텐츠가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한 유형입니다. 어떨 때 우리 뉴스레터를 보면 좋은지 공감할 수 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뉴스레터 주제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이미지 곳곳에 배치해서 잠재 구독자가 우리 뉴스레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클리어스의 사례처럼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내용의 구독 이벤트를 강조한 유형입니다. 신규 구독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면서 직접적인 클릭과 구독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은 피치바이레터의 사례와 같은 카드뉴스 유형인데요. 발행한 뉴스레터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캐러셀 형태의 소재를 제작하고 콘텐츠 자체의 내용과 매력을 중심으로 구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뉴스레터 광고 집행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공유된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 뉴스레터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소재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실무자들의 이메일 제작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리포트에서는 이메일 마케팅이 어떻게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브랜드의 이메일 마케팅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이메일 채널 고유의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메일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 없이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어떤 채널이나 플랫폼의 구독자를 많이 모아둔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널이 사라진다거나 인기가 줄어든다면 콘텐츠를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요. 이메일 마케팅은 고객 데이터를 직접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직접 콘텐츠를 전하고 특정한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1대1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메일은 나만 접근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장소라고 느껴지는 메일함에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비해서 비교적 1대1 커뮤니케이션처럼 느껴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메일머지를 활용해서 구독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면 구독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측면 모두에서 피드백을 수집하기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형 소비 방식과 잘 맞는 채널이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다양한 SNS 채널이 피드를 알고리즘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보는, 선택해서 골라보는 구독형 소비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이런 소비 방식과 굉장히 잘 맞는 채널인데요. 내 정보를 입력하고 취향에 맞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런 방식으로 메일함을 구성하면서 또 이후에 원하지 않는다면 쉽게 뉴스레터를 수신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의존 없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에서 브랜드들에게 이메일 마케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브랜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2%가 자사몰 및 홈페이지 방문 유도를 위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 강화가 69.4%, 제품 추천이 47.2%, 브랜드 팬 형성이 3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의 핵심 채널로 끌어들이는 거에서 나아가 상품을 제안하고 또 고객을 브랜드의 팬으로 만드는 여정 전체에 걸쳐서 이메일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서 보내는 이메일 유형의 경우에는 88.9%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이메일이 58.3%, 웰컴 이메일이 47.2%로 뒤를 이었습니다.
각 이메일 유형별 오픈율과 클릭률 성과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발송하고 있는 이메일 유형인 뉴스레터가 오픈율 25.8%, 클릭률 8.9%로 가장 성과도 좋았습니다. 오픈율은 웰컴 이메일이 15.3%로 뒤를 이었고요. 클릭률은 할인 프로모션 이메일이 7.2%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메일 각 유형별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성 현황과 브랜드의 발행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웰컴 이메일인데요. 웰컴 이메일이란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신규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구독했을 때 발송이 되는 첫 번째 이메일을 말합니다. 웰컴 이메일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인사말, 브랜드 소개가 88.2%, SNS나 유튜브 등 브랜드 채널 링크가 70.6%, 앞으로 발행할 이메일 콘텐츠 소개가 52.9%였습니다. 인사말, 브랜드 소개, 그리고 앞으로 발행할 콘텐츠 소개를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구독을 지속해야 하는 명분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웰컴 이메일을 단순한 환영 인사 전달용이 아니라 신규 구독자와의 초기 관계를 다지는 용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테이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입을 완료한 다음 날에 웰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혜택, 브랜드의 매력을 담은 저널 콘텐츠를 함께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요. 가입 직후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때 웰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기 발송 이메일보다 웰컴 이메일의 오픈율, 그리고 클릭률 성과가 약 2.5배가량 더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제품 이메일입니다. 신제품 이메일은 고객에게 새롭게 출시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입니다. 신제품 이메일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제품 이미지, 제품 소개 문구, 구매 링크가 각각 90.5%로 많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시각적 정보, 그리고 제품 소개와 더불어서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CTA 요소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슈즈 브랜드 그라더스의 경우에는 신제품이 출시된 주간에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메일의 제품 사진과 소개, CTA 버튼 등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구매 전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각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할인 프로모션 이메일입니다. 할인 프로모션 이메일이란 특정 기간 동안의 할인 행사나 특별 프로모션에 대해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입니다. 설문을 진행을 했을 때 모든 응답자가 할인 프로모션 이메일에 프로모션 이미지 그리고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프로모션의 성격과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자마 브랜드 조스라운지의 경우에는 시즌 오픈 기간에 상품의 할인 정보를 담은 프로모션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조스라운지는 단순히 할인만을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비전, 그리고 톤앤 매너를 반영하여서 프로모션 이메일을 구성을 하는데요. 덕분에 구매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또 브랜드를 리마인드하여서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행사 이메일입니다. 행사 이메일이란 브랜드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팝업, 오프라인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입니다. 모든 응답자가 행사 이메일에 포스터, 배너 같은 행사 이미지를 포함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빈티지 가구 편집숍 오드플랫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브랜드에서 팝업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드플랫은 구독자가 행사 소식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행사 이메일을 단순히 포스터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개요, 그리고 참여하는 브랜드의 소개, 참여하는 브랜드들의 참여 의도,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소식을 받는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인데요. 덕분에 행사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뒤에 평소보다 더 많은 고객과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란 고객이나 구독자에게 브랜드, 제품, 이벤트 등과 같은 소식을 전하고 또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이메일입니다. 뉴스레터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기획 콘텐츠가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레터를 광고성 목적보다는 브랜드의 톤앤 매너,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구독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소개가 65.6%,
서문이 59.4%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구 큐레이션 브랜드 포인트 오브 뷰에서는 기록과 창작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를 대상으로 일상의 창작자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컨셉의 푸프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고객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백패킹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콜로브에서는 첫 구매 유도 이메일을 발행을 합니다.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콜로르의 제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통해서 1000건 이상의 쿠폰이 발급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K-팝 팬덤 기반의 커머스 브랜드 K-타운포에서는 재구매 유도 이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이전 앨범이나 굿즈를 구매한 고객을 세그먼트로 설정을 하고 같은 아티스트의 신보 혹은 MD 예약 판매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었을 때 재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해당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발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슈즈 크리에이션 브랜드 사뿐에서는 고객의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축하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이메일이라 본문이 일본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정의 필드 그리고 메일 머지 기능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제목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메일 본문에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생일 선물로 느껴질 수 있는 쿠폰 혜택을 전달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회원 경험을 고려한 이메일을 발송을 하면서 오픈율 44%, 클릭률 8.6%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메일 마케팅 제작과 브랜드의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브랜드는 자사몰,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합니다. 이메일 유형 중에서는 뉴스레터를 가장 많이 발송하고 성과도 가장 높습니다. 웰컴 이메일의 구성 요소로는 인사말, 브랜드 소개가 가장 많이 포함되고요. 행사 이메일의 구성 요소로는 포스터나 배너 같은 행사 이미지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됩니다. 뉴스레터 구성 요소로는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기획 콘텐츠가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